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세국어 문법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세종어제 훈민정음, 즉 훈민정음 책에 나와 있는 세종께서 말씀하신 백성을 가르치는 바라는 소리 라는 훈민정음 서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 책에 나온 세종께서 말씀하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 서문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훈민정음 서문은 세종께서 한글 훈민정음을 만드신 까닭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딱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 특징, 중세국어의 특징 뭐였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동국정운식 표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동국정운식 표기란 이상적 한자음이라고 해서 동국정운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식대로 한자를 표기한다. 한자 표기법인데 이 한자 표기는 현실음이 아니고 이상적 한자음이다 라고 했어요. 이상적 한자음은 현실음이 아니고 이상적 한자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싱종엉쟁이라고 하면 안 되고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읽어야 한다. 그래서 동국정운식 표기인 이상적 한자음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받침이 없는, 즉 종성이 없는 것에다 형식 종성 이응을 표기한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한 것, 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또 세 번째는 초성에 여린 히읗을 쓴 것이 나타나고, 네 번째는 자 받침 리을에 히읗을 여린 히읗을 보충하여서 빨리 끊어 읽도록 했다. 왜냐하면 이 리을이 실제로는 디귿 받침이었는데 리을로 표기되면 리을은 길게 발음하는 거고 여린 히읗은 짧게 발음하는 것이므로 원래 발음 디귿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리을로 표기하고 여린 히읗을 써서 리을을 보충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월이라는 것은 한자어 먼저 쓰고 뒤에다 월을 쓰는데 이렇게 끝나면 길게 발음하게 되니까 여린 히읗을 보충해서 썼다. 이것이 바로 이영보래라고 했어요. 그래서 초성에 여린 히읗을 쓰는 거, 원음에 가깝게 쓰는 거, 형식 종성, 이응을 표기하는 것을 우리는 동국정운식 한자음, 이상적 한자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모든 한자는 동국정운식 표기를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국한문 혼용체이기 때문에 한자를 먼저 쓰고 뒤에 우리 한글 표기를 썼는데 이 한글 표기는 동국정운식, 즉 이상적 한자음 표기를 따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제목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상적 한자음 표기는 여기 형식종성, 얘는 형식종성 아니네요. 종이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형식종성이 아닌 실제 음은 요 옛 이응을 쓴 거고요. 나머지 이응이 들어간 거 요거 그 다음에 여기 또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세종께서 임금의 말을 라고 합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에 관한 말씀, 세종께서 만들고 말씀하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봐야 할 것은 동국정운식 표기, 이상적 한자음 표기가 나타났다는 것,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방점 표기 우리 배웠죠. 방점은 글자 왼쪽에 점 하나 혹은 점 두 개 혹은 점을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서 소리의 높낮이를 표기한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점 하나만 있는 것은 뭐라고요? 거성, 높은 소리. 점 두 개 있는 것은 상성, 낮았다, 높아지는 소리. 점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평성이고, 또 점이 아무것도 없는 게 하나가 더 있죠. 그것을 우리는 입성이라고 하는데, 이 입성은 안 울림 소리에 나타나고 빨리 끊어 읽어라 라는 부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점 하나가 쓰였으니까 거성이 되는 거죠. 높은 소리가 되고, 그 다음에 종에는 하나도 없으니까 낮은 소리가 되는 거고, 높은 소리 하나가 있으니까 쟁, 낮은 소리. 그 다음에 훈민정음 할 때는 높은 상성이 하나도 안 나타나네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되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로 삼았디 아니할세. 그래서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로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까지 보면 우리가 이것을 잘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해석하고 이 문법적 특징을 알려면 현대어와 매칭을 해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현대어를 써보고 혹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고 분석을 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라고 했으니까 나라의니까 얘는 뭐야? 시옷은 관형격 조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날 관형격 조사 의의 기능을 한 것이 시옷이다. 그런데 중세국어 때는 이 관형격 조사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어떤 거 나타났어요? 시옷, 아래 아예 의의 의 세 가지가 나타났는데 이 아래 아예 의와 모음 의의 의는 언제? 유정 명사 뒤에 나타났다. 유정 명사라는 것은 사람과 동물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시옷은 그러면 어디에 나타났어요? 무정 명사 뒤에 나타났다. 그리고 하나 더 존칭의 유정 명사일 때도 시옷을 썼다. 그러니까 애와 의는 평칭의 유정 명사 뒤에 쓴 것이다. 왜? 존칭이라는 이제 대리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라는 무정 명사이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 시옷을 썼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여기 나란 말싸미 할 때 이 말이 뭐예요? 상성이네요. 점 두 개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점이 없으니까 병성이고요. 그 다음에 랏은 점이 하나 있으니까 성조 하나가 있죠. 그래서 거성이고요. 말은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타나겠네요. 그 다음 말싸미 할 때 말3 플러스 2죠. 말3 플러스 2. 그럼 여기에 주격조사 2가 사용되었고 이어적기 했구나라고 알 수 있죠. 중세 때 15세기 16세기 때의 주격조사는 2 짝대기 2 제로 영형태 제로 주격 영형태 세 가지로 나타났죠. 그래서 이 2는 오늘날의 주격조사 2와 같고 짝대기 2와 영형태는 오늘날의 가의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애석께서는 중세나 현대나 다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이어적기가 사용됐고 주격조사 2가 사용되었다라고 보죠. 그러면 요런 예시 한번 볼까요? 불휘 깊은 남근 바람에 아니밀세라고 했어요. 그러면 불휘 깊은 남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불휘 어떻게 해석하냐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이에요. 그러니까 뿌리 가니까 여기는 주격조사가 영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얘는 영형태의 주격조사가 사용된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기 말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언어의 역사성 있죠. 그게 뭐예요? 예전에 이 말씀은 다 뭐예요? 모든 말이었습니다. 문자로 기록하는 거 우리가 사람이 하는 말, 모든 말은 다 말쌈이었는데 이것이 모든 말이 오늘날에는 높임 표현과 낮춤 표현에만 사용되고 그냥 모든 말은 그냥 말이 되었으니까 언어의 축소가 일어났다. 언제를 기점으로? 중세를 기점으로 이 말씀의 범위가 줄어들었으니까 언어의 축소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알 수 있고요. 균기게 달아라고 했는데 일단 오늘날에 우리는 중국이라고 쓰고 발음하는데 귀익이라고 썼으니까 그리고 얘가 한자어니까 통국정은식 한자음 표기 이상적 표기를 사용했구나라는 것 알 수 있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애의 용법이죠. 이 애는 오늘날 현대어로 해석해 본다면 중국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 뭐뭐과 다르다는 부사격 조사인데
그 의미가 뭐냐?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비교 부사격 조사임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사격 조사는 비교 부사격도 있고 처소 부사격도 있고 공동 부사격도 있고 이런 여러 의미들까지 함께 파악을 해야 되고, 실제로 내신 문법에 나올 때는 이 애가 비교 부사격 조사이니까 선지를 주고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사용되지 않은 것은을 물으니까 의미까지 파악해야 된다. 여기는 비교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고요. 앞말이 뭘로 끝났습니까? 이라는 이와 우 뭘로 끝났어요?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부사격 조사도 어의 이가 결합한 모음이 결합했다. 그래서 여기 모음조어가 지켜졌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달아를 보면 달아는 얘가 끊어적기인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요, 뒷말에 앞말을 이어서 적었잖아요. 이어적기 아니에요? 얘는 이어적기가 아니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기본형이 다, 라, 다예요. 에다가 모음이 아가 결합해서 달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어적기가 아니고 리을 이응으로 어간이 활용한 것이다. 불규칙 활용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에는 달라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다르다에다가 아를 붙이면 달라가 되죠. 그래서 현대 문법에서 얘는 어간 르 불규칙 활용이라고 보죠. 예전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르가 리을로 활용했다면 중세 때는 리을 이응으로 활용한 것이다. 그래서 얘는 이어적기가 아니다 라는 것 꼭 확인하고 갑시다. 다음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라고 했어요. 문자인데 여기 형식 종성을 사용했네요. 형식 종성 동국 정운식 표기가 사용되었다. 와로는 부사격 조사인데 어떤 의미를 나타내요?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의 문자와 달라서 서로 통하지 아니한다. 서로는 우리나라의 문자와 중국의 문자를 이어주는 공동 부사격 조사라는 것 확인할 수 있네요. 자, 부사격 조사인데 공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 서르가 아니고 와로에 동그라미 쳐야 되네요. 그래서 얘는 공동 부사격 조사이다 라는 거 확인했고요. 앞에 나온 중국에는 비교 부사격 조사였죠. 얘는 공동 부사격 조사이다 라는 거 확인했고, 사마띠 아니함으로도 중요하네요. 다 중요해. 사마띠는 뭐냐면 기본 형이 사, 맛, 다 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D가 결합한 거죠. 어미. 그러면 원래는 삼았다라는 기본형인데 치읓 받침을 쓰지 않고 뭘 썼어요? 시옷을 썼네요. 그럼 이건 무슨 표기? 팔종성 표기법이다. 팔종성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훈민정음을 반포하고 난 처음 한 몇 년간은 종성부용 초성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불편해요. 발음하기가 불편하니 팔종성법으로 표기했구나라는 것 알아두시고, 그럼 이렇게 쓴다면 얘는 종성부용 초성인 거죠. 그러면 종성부용 초성 뭐라고 그랬어요? 초성에 사용하는 모든 잠을 종성에 부용 다시 사용한다라는 건데, 이 종성부용 초성의 사례가 딱 한 군데 있죠. 어디 있나요? 용비어천가의 꽃 띄고 여름 하나니에 있어요. 그래서 이 곳에 사용된 이 지읒은요, 만약에 팔종성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면 시옷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지읒으로 사용했으니까 얘는 뭐다? 종성부용 초성의 사례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디라고 할 때 우리 뭐요? 중세국어의 특징에서 뭐가 일어나지 않은 게 몇 개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두음법칙이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 그 다음 원순모음화가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 또 하나 전설모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후설모음으로
표기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 중에 하나 국외음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례. 국외음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아니할세 리을세는 뭐뭐하무로라는 종속적 연결어미죠. 그 다음 이런 전차로 자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우리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라고 했으니까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라고 해서 중첩 사용된 걸 알 수 있죠. 뭐뭐하므로를 중첩 사용했습니다. 이런 전차로 할 때 전차가 뭘로? 까닭으로 라고 해석이 되는데 오늘날엔 이런 말이 아예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으므로 얘는 소멸어 혹은 사어라고 하죠. 언어의 역사성. 문자와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기의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어린 어떻게 해석했죠? 어리석은 이라고 해석했는데 오늘날에도 어리다라는 뜻이 있으므로 의미의 이동이 쓰였다. 예전에 중세 때는 어린이 어리석은 이란 뜻이었는데 오늘날은 나이가 어린으로 쓰이니까요. 백성 여기서 이가 주격조사네요. 오늘날의 이와 같죠. 그 다음에 니르고저 할 바가 있어도 니르고저 오늘날의 이르고저 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둔 법칙이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례 볼 수 있고요.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여기를 잘 분석해 봅시다. 자, 여기 호를 분석해 보면 어간 하에다가 오가 선어말 어미인데 1인칭 주어일 때 나타나는 선어말 어미예요. 얘는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 다음에 리을은 뭐예요? 오늘날의 관형사형 전성어미죠. 관형사형 전성어미 하는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는에 해당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이고 그러면 여기서 여린 히읗은 뭐죠? 자, 여린 히읗은 어떨 때 사용되었냐면 자, 한자어에서 여린 히읗은 아까 훈민정음이라는 사례에서 봤고요. 그 다음에 받침 리을로 끝나는 한자어에서 리을을 보충하기 위해서 여린 히읗을 썼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한자어가 아니고 뭐예요? 고유어 한글이거든요. 이 한글에서 여린 히읗은 어떤 기능을 했냐? 뒤에 오는 말과 끊어 읽어라 라는 절음 부호로 사용되고 두 번째는 된소리로 읽어라 라는 된소리 부호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면 이른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그랬어요. 왜 그러면 절음보호라고 할 수 있어요? 앞말의 받침이 리을로 끝났으니까 리을은 길게 발음하는 건데 얘를 좀 끊어 읽어라고 할 때 절음보호로 기능한 거고 우리가 발음해 보면 할바라고 발음이 되니까 된소리 부호로도 작용했네라고 볼 수 있는데 얘는 고일 대신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 이셔도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다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바 플러스 이 플러스 이시 플러스 어도죠. 그러면 오늘날 국어로 해석해 보면 하는 바가 있어도 라고 해석하죠. 하는 바가 있어도니까 하는 바 할 때 이 바는 뭐예요? 의존명사잖아요. 우리 의존명사. 자, 의존명사 두 가지일 때 나타나죠.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이 의존명사 두 번째는 수관형사 뒤에 단위성 의존명사인데 하는 이라고 관형사형 전성어미 뒤에 바가 붙었으니까 얘는 의존명사라는 것 알 수 있는데 바가를 바이라고 표기했으니까 이 가에 해당하는 이 짝대기 이는 뭐다?
주격조사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죠. 자, 주격조사. 짝대기 2는 오늘날에 가로 해석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셔도인데 기본형이 얘는 그러면 이어적기 한 건가요? 아니에요. 기본형이 이시다 이기 때문에 이시 플러스 어도 연결어미가 이어진 거죠. 그래서 얘는 이어적기 한 것이 아니라 얘가 본래 형태이다 라고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있어도 마침내라고 했습니다. 마침내를 보면 마치다라는 동사에다가 암이라는 명사 파생접사, 명사로 만들어주는 파생접사가 사용된 암이고요. 내는 부사로 만들어주는 파생접사죠. 그래서 마참 이렇게 활용되다가 마침으로 활용되다가 현대 마침이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용된 게 뭐라고요? 명사로 만들어주는 접사, 명사 파생 접사. 명사 파생 접사는 암과 두 가지 형태인데 모음 조화를 지키기 위해서 얘가 아래아 양성이니까 암을 사용했다라는 것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라고요? 명사형 전성어미 는 뭐가 있다? 명사형 전성어미. 명사형 전성어미는 여전히 전성어미라고 해서 어미가 쓰였으니까 동사나 형용사이다. 온과 모음 조화를 고려해서 두 가지 형태가 있었다는 거 비교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올 게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 자, 여기서 저의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저의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 라고 했을 때,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 뭐 명사형 어미 그 다음에 명사 파생 접사 이런 것이 쓰였어 라고 얘기했는데 고1 내신에서는 요게 시험 출제 요소는 아닙니다. 그냥 알아두고 가자라는 정도고요.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면 이런 것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쟤는요 뭐라고 해석했어요? 저의라고 해석했으니까 여기 저 플러스 이가 사용되는데 제가 뭐라고 해석했죠? 저의라고 해석했으니까 이가 뭐야? 관형격 조사 의로 활용됐구나라고 쓰였구나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게 주격조사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에서 이는 주격조사 아니에요. 자 그렇지 않아요. 여기 그 쓰임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사례는 아주 많아요. 여기서 지금 이가 관역격 조사로 쓰였잖아요. 그리고 아까 관역격 조사에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세 가지 형태로 나왔는데 이 형태가 또 부사격 조사로 쓰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어 해석을 반드시 참고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형태만 보고 얘가 주격 조사야, 관역격 조사야, 부사격 조사야 했다가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짝대기 2가 관형격 조사죠. 그래서 한글일 때는 이 조사를 앞말에 붙였었다고 했죠. 그래서 저 2의 짝대기 2는 뭐예요? 관형격 조사임을 알아둡시다. 요거 매우 중요하네요. 그 다음에 뜻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뜻을이죠. 원래 형태는 뜻 플러스 을이 되겠죠. 앞말에 받침이 있을 때 목적격 조사 을이 쓰이죠. 그런데 얘가 이제 연철이 되어서 이렇게 쓰인 거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얘가 뭐예요? 뭐라고 그랬죠? 초성에 자음이 2개 이상 나오는 거야. 어두 자음군이 오늘날과 다르게 쓰였구나 라는 것 확인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뜻을이라고 했으니까 이어적기가 철저하게 적용되었구나. 15세기, 16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이어적기와 모음 조화가 아주 잘 지켜졌습니다. 그 다음에 실어는 어떻게 해석해요? 능히라고 해석하므로 실어라는 말을 오늘날에서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멸어 혹은 사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표디를 보니까 오늘날 어떻게 해석을 하죠? 표지라고 해석하니까 얘는 뭐예요?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았구나. 못할 놈이 하니라를 보면 그리고 여기 실어도 이어적기 한 겁니다. 원래 형태가 실다예요. 게다가 어미 어가 결합한 것이므로 이어적기 한 거. 그 다음에 여기 국외음화 적용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못할 놈이는 원래 기본형이
못하다죠. 그런데 못하다에다가 리을은 뭐예요? 못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리을은 관형사형 전성음이고 이 여린 히읗은 절음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놈이 한이라 해서 놈이는 이어적기 한 거죠. 그래서 놈 플러스 이 사람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 이가 주격조사이고 이어적기 했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거 옛날에는 이 놈을 모든 사람이라고 썼는데 오늘날에는 이 놈을 남성을 비하하는 말로 쓰니까 얘는 언어의 역사성 중에서 언어의 축소 옛날 기준으로 볼 때 범위가 줄었으니까 축소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하다를 봅시다. 하다는 많다라고 해석합니다. 많다. 이 하다는 많다라고 해석하고요. 이 아래아가 들어간 하다는 무엇을 하다라는 두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의 의미는 오늘날의 표기만 바뀌었을 뿐 하다라는 것으로 사용이 되었으니까 얘는 그냥 표기만 달라진 것이고요. 하다가 많다로 바뀌었는데 형태가 완전히 다르고 많다라는 말이 따로 있으므로 이 하다는 소멸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우리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않아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세종이겠죠. 그 다음에 제목이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의 명칭은 사후에 정해지는 거니까 이 세종 어제 훈민정음 언해부는 언제 쓰였구나. 세종 사후에 즉 세조에 쓰인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세종이 되는 거죠. 내가 이를 위하여 어여삐 어겨 내가 이를 위하여 불쌍하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이 가에 해당하는 나 플러스 이가 뭐라고요? 네, 주격조사이다. 이게 중요하네요. 주격조사. 네, 가로 해석되니까 짝대기는 오늘날에 가로 해석된다고 했습니다. 이를 뭐예요? 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라고 할 때 위하여인데 여기 형식종성이 붙었네요. 형식종성, 종국, 정운식, 표기, 이상적 한자음. 어여삐 너겨. 자, 이때의 어여삐는 뭐예요? 불쌍히라고 표현되고 오늘날에 이 어여삐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뭐라고요? 예쁘다라고 표현되므로 언어의 역사성 중에 이동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너겨 오늘날에 너기다 그 다음에 여기다 라고 바뀌었으니까 얘는 둔법칙이 적용되지 않았구나 라는 것 둔법칙이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자, 여기서 새는 오늘날과 조금 이 다른 형태로 쓰이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기능으로 쓰였는데 오늘날의 새는 관형사로 쓰이는데 예전에는 이 새가 명사로도 쓰이고 또 부사로도 쓰이고 관형사로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새라는 명사에다 로라는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얘는 부사가 된 거고요. 28자를 만드노니 스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오늘날엔 스물로 표기하니까 아직 원순 모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원순 모음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8자를 만드노니 그러니까 여듭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맹가노니를 분석해 보면 맹갈다에다가 나 플러스 오 플러스 니예요. 맹갈다는 어간이고요. 나는 오늘날에 쓰이는 현재 시제의 선어말 어미는 니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현재 시제의 선어말 어미구나. 그래서 예전에 현재 시제의 선어말 어미는 나 형태로 나타났구나. 이게 중요하고요. 오는 앞에서도 나온 것처럼 1인칭 주어일 때 쓰는 선어말 어미, 니는 연결 어미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할 때 여기
하여를 분석해 보면 기본형이 하다에다가 이라는 사동 접사에다가 어미 어가 결합돼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여가 되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수비 니겨 난로 숨에 있어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그러면 수비가 기본형이 뭐예요? 쉽다라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sup다라고 쓰였나요? 쉽다가 형용사의 어근이죠. 그 다음에 이는 쉽게라고 해서 부사로 파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얘는 부사 파생 접사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읍 다음에 몸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오면 뭐가 붙는다고요? 앞에서도 얘기했죠. 순경은 비읍이 붙어서 불규칙 활용해서 붙는 게 이응. 그래서 합쳐서 순경은 비읍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얘를 이어적기 하니 수비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오늘날에 사용하지 않는 순경의 비읍이 활용되었구나, 쓰였구나. 이 순경은 비읍은 언제 나타난다? 용언이 활용될 때, 불규칙 활용될 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어쨌든 얘는 쉽게라는 현대국어로 해석할 수 있고요. 쉽게 니겨는 오늘날의 니기다 라는 용언이 익히다 라고 변했으니까 이때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네요. 기본형이 닉, 이, 어니까 이와 어가 합쳐져서 여가 됐고 기억을 이어적게 해서 니겨가 된 것이다. 날로 숨에 있어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원래 날이 명사죠. 로가 부사 파생 접사이고요. 숨에 있어. 이 숨에가 중요하네요. 자, 그래서 기본형이 쓰다예요. 부수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쓰에다가 이라는 명사형 어미 쓰이고 애가 쓰였습니다. 이 음이 뭐라고요? 명사형 어미. 그러니까 얘는 어미인 거죠. 품사는 유주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동사 유주라는 의미로 쓰였다. 사용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하나는 얘가 뭐죠? 어두장군이 쓰였구나. 어두장군이 오늘날에 쓰이지 않는 어두장군. 초성에 자음이 2개 이상 나타난 것이 쓰였고요. 여기 명사형 어미가 쓰이고 그 다음에 이어적기 한 거죠. 이어적기. 가 쓰였구나라는 거. 어두장군 쓰였다. 명사형 어미 쓰였다. 이어적기를 사용했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뼈난캐 라고 했는데 뼈는 동국정식 표기네요. 그러니까 동국 원음에 가까운 이상적 한자음으로 표기했다. 이상적 한자음은 어디에만? 이 한자에만. 그래서 뼈을 우리는 오늘날에는 편이라고 있는데 예전엔 이 중국 발음에 가깝게 표기한 거라서 여기 동국정식 표기 이상적 한자음 표기가 사용되었네. 라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뼈난개를 분석해 보면 뼈난 플러스 하 플러스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뼈난개라고 축약이 되어서 거센 소리로 적은 거네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쌍비읍이나 여기 초성에 있는 여린 이웃은 뭐야? 동국정식 이상적 한자음 표기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라고 해서 하고저는 그냥 오늘날 하고자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할 따름이다 해서 자, 할 따름이나를 분석해 보면 기본형 하다에다가 리을은 뭐예요? 관형사형 전성어미 에다가 이 여린 히읗은 절음부, 된소리부 이고 따라다라는 기본형에다 암이라는 명사 파생 접사가 사용됐죠. 그래서 따라 암을 합쳐서 따람이라고 했죠. 그럼 얘는 의존 명사가 되는 거죠. 따람 의존 명사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사용되는 거죠. 이때 여기 암이 뭐라고요? 명사 파생 접사이다. 그 다음에 이는 서술격 조사고 이디라는 서술격 조사의 어미로 쓰인 거다. 그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은 뭐냐? 여기 바로 어두장군이 쓰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모음조화를 지켜서 여기 접사를 사용했구나. 어도장군 사용 모음조화가 철저히 지켜졌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전체 다 분석을 해봤는데요. 한 번 더 복습해 봅시다. 자, 중세국어의 표기상의 특징 뭐 있어요? 이어적기가 보통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어디에서 알 수 있냐? 말싸미라는 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숨에 있어 라고 할 때 여기 그죠? 이어적기, 그 다음에 따라민이라 이어적기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방점 표기가 나타나서 성조, 즉 글자의 높낮이를 표기했다. 하나, 둘, 뭐 나타나지 않는 거. 그래서 방점이 하나면 거성 높은 소리, 그 다음에 두 개면 낮았다 높아지는 소리, 평성 소리가 없고, 입성도 빨리 끊어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안 울림 소리가 있다면 걔는 뭐 입성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자 병사와 합용 병서가 동시에 나타났다. 여기서 각자 병서 어디 있습니까? 하여 할 때 여기. 그 다음에 합용 병서 뜯을 할 때. 그 다음에 따라민이라 할 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팔종성법이 쓰였다. 어딜 보면 알 수 있니? 사마띠에서 알 수 있다. 사마띠. 팔종성법 사용되었다. 동국정우식 한자음 표기를 아주 많이 볼 수 있다. 형식 종성이 사용된 거, 그 다음에 둥기과 뼈남게 할 때 이상적 한자음을 쓴 거, 원음에 가깝게 쓴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형 어미 음이 나타났는데 어디 나타났어요? 숨에 있어. 예, 음이 쓰인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 파생접서 따라민이라 할 때 암, 그 다음에 마참내 할 때 암, 여기 마참내 할 때 암이 뭐예요? 명사 파생 접사. 그 다음에 따라민이라 할 때 여기 명사 파생 접사 암이 사용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불규칙 활용이 달아를 보면 리을 이응으로 불규칙 활용했구나. 오늘날엔 달라인데 그래서 오늘날과 다른 불규칙 활용 형태를 볼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 여기 애가 비교 부사격 조사이고, 그 다음에 둥국애는 공동 부사격 조사이고, 둥국애가 비교를 나타내는 비교 부사격, 그 다음에 문자 와로 할 때는 공동 부사격 조사가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이런 전차로 이 전차로가 종속적 연결어미죠. 이런 까닭으로, 그래서 원인을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어미가 사용되었고, 그 다음 다양한 주격조사가 나타났는데, 자, 주격조사는 말쌈이 할 때는 말쌈 플러스 이 형태로 나타났고, 나이 할 때는 나 플러스 이, 그래서 짝대기 이가 가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 여기 저 플러스 이인데 이가 의라는 관형격 조사다.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가 나랏 할 때도 여기 나타났다. 그래서 관형격 조사는 체언의 성격에 따라서 시옷이나 뭐 아래 아의 의, 그 다음에 의의 이가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옷이 무정명사 뒤에 사용된 관형격 조사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 오가 쓰였는데 이 문제는 잘 안 나오지만 맹가 논의에서 맹갈다 한 다음에 1인칭 주어의 선어말 어미가 나타났다는 거, 요 정도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얘는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모음 조화가 철저하게 지켜졌는데, 숨에 할 때 숨에에서 쓰다에다가 명사 형어미, 얘가 모음이니까 음성 모음이니까 얘도 음성 모음 주어가 철저하게 지켜진 사례이고, 그 다음에 할 따라민이라 여기서도 모음 주어가 철저하게 지켜졌고요. 대부분 모음 주어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모음주어가 지켜진 사례 홀바이 이셔도도 똑같고 그 다음에 서르를 보면 모음주어가 철저하게 지켜졌구나. 오늘날엔 서로라고 사용되는데 자 앞말이 어가 뭐니까 음성 모음이니까 얘도 음성 모음 을을 사용하고 있거나 모음 조화가 철저하게 지켜졌습니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외엄마가 일어나지 않은 사례 별이 그죠? 사마띠 이런 거 보면 국외엄마가 적용되지 않았구나. 그 다음에 원순 모음마가 일어나지 않았구나. 28자 할 때 이 스물 원순 모음마가 일어나지 않았구나 라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휘의 역사성을 볼 수 있는데 의미 이동이 나타난 것 어린 오늘날의 어리석은 그 다음에 어여삐는 오늘날의 예쁘다 이니까 의미 이동 그 다음에 여기 놈은 놈 플러스 이죠. 이 놈은 옛날에는 모든 사람인데 오늘날은 특정 남자를 비하하는 말이므로 의미의 축소가 나타난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종어지 훈민정음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다음 시간에는 융비어천가에 대해서 할 건데요. 융비어천가와 세종어지 훈민정음의 표기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현대어는 어떻게 다른지를 중심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중세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너무나 어려워하는데 자 1.5배속으로 빨리 많이 들으시면 이런 얘기구나 라고 이해가 갈 거예요. 여러분 반복해서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